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올해 고3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1번 문제는 약간 좀 쉽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다른 문제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가상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승님,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딱 모습을 보니까 우리 동양분이죠, 그죠? 그럼 누구 아니면 누구? 유교, 불교, 도가 중에 한 분이죠. 근데 모습을 보니까 불교는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유교 아니면 도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보리하며 성스러움을 끊으라. 성스러움을 끊으라. 왜? 성스러운 것이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를 보려라. 유가 너희들 자꾸 지혜만 추구한다고 지혜를 강조하는데 그 지혜가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다. 사람들을 자연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혜도 인이다. 지혜도 버려라. 인을 끊고 유교 너희들 인만 매일 강조하는데 그 인이 인위적인 것이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인위적인 인을 끊어버려라. 의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유교 너희들 살신 성인해라. 그 다음에 사생취의 버린다. 생명을 버리고 취한다. 의로움을 취한다. 생명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한다. 이게 의로운 일이라면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 의로운 것을 취하겠다. 사생취의 살신성인 라고 유교 너희들이 강조하는데 그 인과 그 의가 사실은 인위적인 것이다. 그래서 뭐와 반대된다? 자연과 반대되는 것이다. 누구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모습? 무의 자연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누구? 노자. 어떤 사상? 도가. 그렇군요. 그것 이외에도 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까? 소박함을 지향해라. 노자는 자연의 모습이 바로 소박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소박함을 지향하고 질박함을 보존하며 질박함, 자연의 그대로의 모습의 질박함.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유교에서 막 추구한다는 그런 지식,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다투게 하고 내가 더 지식 있는 사람이야,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한다. 그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핵심, 욕심을 버려야 한다. 두자로 무욕, 욕심을 버리고 그냥 자연이 이끄는 대로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라. 무지와 무욕의 삶. 어떤 사회? 나라는 작고 백성의 수는 적은 소국 과민, 무의자연의 삶을 강조한 누구? 노자. 자, 그러면 노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마 1번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번 문제는 주로 이제 그 사상, 1번 아닌 다른 문제가 나오면 그 사상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문제가 많은데 1번으로 나올 때는 좀 쉽게 이 사상과 아주 거리감은 다른 사상, 도가면 유교나 불교 이렇게 비교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게 1번으로 문제가 한 80%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좀 약간 쉬울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사악한 본성을 교화해라. 노자는 인간의 본성이 사악하지 않다. 사악하다고 말하지 않죠. 왜? 본성이 어떤 것인데? 자연적 본성이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연이 사악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악한 본성 아닙니다. 무의자연의 본성, 자연적 본성이죠. 2번,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고 정명을 실천하며, 자, 1번 같은 경우에 사악한 본성의 교화는 누구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사람들 중에 본성을 교화해라. 본성이 악하니까 본성을 교화해라. 누구? 순자밖에 없죠. 내자로 화성기위.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고 인위적인 예를 일으켜라. 화성기위. 순자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1번은 순자도 아니죠. 왜? 순자는 욕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요. 지나친 욕심에는 휩쓸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 순자도 욕심을 제거해라 이러면 순자가 아니지만 지나친 욕심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은 순자도 맞죠. 근데 순자는
노자처럼 무욕해라. 욕심을 없애라. 이건 아니고요. 순자 같은 경우는 예를 가지고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삶. 예라고 하는 것이 욕구를 어떻게 충족해야 될지 그 욕구 충족의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되는 것이 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욕심에는 휩쓸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자처럼 욕심을 없애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2번,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고 정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 선생님 좀 쉽게 나온다고 했죠? 이거는 다른 사상과 비교해가지고 노자가 아니다. 이렇게 출제를 하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고 정명, 뭐죠? 정, 바르게 한다. 명은 이름,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님은 부모님답고 자녀는 자녀다운 것. 누구? 공자님의 이야기로 출제가 된 거죠. 3번, 인위적인 규모에서 벗어나 무지하고 무욕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 자, 노자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규범, 그게 뭐죠? 요 제시문에 나오는 지혜, 인, 의, 욕심,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인위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무지하고 무욕한 삶을 영위해라. 그게 어떤 삶이다? 무의 자연의 삶이다. 그게 어떤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 소국 과민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임금은 어떻게 해야 임금 역할을 잘할 수 있다? 백성들을 무지하게 해라. 백성들을 욕심이 없게 해라. 무욕하게 해라. 라고 노자가 이야기했죠. 어떤 책에서? 도덕경. 다른 말로 노자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12의 선악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자, 아까 제시문에 4번에 제시문 4번 그림 보면 뭘 추구하지 말라? 지식을 추구하지 말라. 왜? 옳고 12선악,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을 명확히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지식이 바로 뭐다? 인위적인 것이다. 너무 그렇게 분별하지 말라. 그냥 무지해라. 무지하고 너무 이거는 옳은 것, 이거는 잘못된 것, 나쁜 놈들 가. 상종도 안 하겠다.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 이거는 악한 사람, 악한 놈들 다 꺼져.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자연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상선, 약수, 물이 다 품고 내려가는 것처럼 그게 자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5번에 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물질 문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도가가 되는 거죠. 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자연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거는 맞죠. 도를 따라서, 자연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맞죠. 그런데 물질 문명의 발전을 도모해라. 제시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소박함을 지향해라. 질박함을 보존해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는 겁니다. 지식을 너무 추구하지 마라. 욕심을 버려라. 그래서 막 욕심을 가지고 물질 문명의 발전을 도모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노자의 도덕경은 좀 임금님한테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정치를 잘하면 백성들이 욕심이 없게 해라. 백성들이 새끼를 꼬아서 글자를 쓰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만족하며 살게 된다. 그래야 임금 노릇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의 발전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그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어떤 말이 있죠? 배와 수레가 있어도 쓸 일이 없게 해라. 그냥 다른 나라 가지 말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다른 나라 가다가는 뭐 산적들 그리고 잡히면 죽고 노예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생명 귀하게 여겨가지고 딴 데 가지 않고 이 나라에 있으면 그냥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게 해라. 지금 먹는 음식 너무 맛있어. 입고 있는 이 옷 이거 너무 이뻐. 이러면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 문명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게 해라. 이게 노자 도덕경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노자의 도덕경을 읽으면서
약간 실망했어요, 노자에게. 야, 이건 정말, 노자가 백성을 위해서 이 노자의 도덕경을 쓴 게 아니라 임금 정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노자 도덕경을 쓴 게 아닌가. 이거 임금님 이렇게 정치하시면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닌가. 백성들은 그냥, 선생님이 영화에 봤던 이런 구절이 생각났거든요. 민중은 개나 돼지와 같다. 이런 영화의 대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노자가 임금님을 위해서 백성들은 그냥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처럼 그냥 만족하게 이렇게 먹고, 죽을 거 두려워해서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모양이다. 그냥 매일, 보리밥이라도 하루에 한 끼씩 먹으니까 좋구나. 이렇게 그냥 북한처럼, 북한이 자기 나라를 정말 지상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다. 와, 이렇게 쌀을 주시는 우리, 김정은 수령님이 계시다니, 김정은 수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있는 내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정말 무지하게 해라, 무욕하게 해라. 이런, 노자에 대한 실망감을, 기대를 엄청 가지고, 노자의 도덕경을 방학을 다 통틀어서 2권을 이렇게 읽었는데, 읽고 나서는 노자에 대한 그런 좀 실망감이 엄청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5번도 아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올해 6월 모의평가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17번입니다. 사회사상가 가발의 이상사회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노동분업에 의한 개인의 노예적 종속이 사라지고, 자, 우리가 배운 이상사회론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 노동분업이 개인의 노예적 종속이다. 그러면 개인이 노예처럼 종속되는 것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노동분업을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마르크스밖에 없다. 마르크스. 혹시 기억나나요? 그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라는 그 말 안 나오는 영상만 나오는 영화, 뭐죠? 무성 영화에서 노동자가 매일 뭐만 하는 거죠? 나사 끼우는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나사와 함께 이렇게 자기 몸이 막 돌아가지고, 그죠? 나사 끼우는 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 분업이죠. 이 노동 분업에 의해서는 개인이 노예적으로 종속되는 거죠. 노예적으로 종속됩니다. 노예처럼 나사만 계속 끼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마르크스가 볼 때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실현이 돼야 되는데, 자신의 자아가 실현돼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게 노동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노예처럼 종속되어서, 아이고, 오늘도 나사 끼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신세한탄하면서 노예처럼 종속되어 살아간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럼 여기, 노동분업에 의한 개인의 노예적인 종속이 사라지는 여기는 무슨 사회? 마르크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거죠. 뭐가 없어진? 계급이 없어진 사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사라진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 간의 대립이 있다고 본 거죠. 어떤 대립?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있다. 정신노동자는 나는 저 육체노동자하고는 좀 달라. 육체노동자는 저놈들은 저게 노동이야. 저놈들 매일 의자에 앉아서 저렇게 편하게 지내고 서로 대립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사회가 되면?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이런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 다 사라진다는 거죠. 왜? 우리 노동자는 다 하나다. 우리 노동자는 다 단결된 하나다. 노동자의 세상. 이제 계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다 사라진 그런 사회가 된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죠. 왜?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 역사가 계속 발전해 갑니다. 특히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무슨 구조? 하부 구조. 생산력이라고 하는 토대가 발전하면서 특히 고도로 발전하죠.
이제 경제가 안정적입니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내 능력이 있는 만큼 능력이 많으면 많이 일하고 지금 장애를 입거나 몸이 질병이 들었거나 연세가 많거나 이렇게 해서 일할 힘이 없으면 좀 적게 일하고 하지만 능력이 없어 적게 일했지만 몸이 아파서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분배를 많이 받는 거죠. 내가 정말 강호동이야. 너무 능력이 많아서 정말 하루에 20시간 일했어요. 하지만 튼튼하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럼 적게 분배받는 거죠. 필요한 만큼 다 분배해 줄 수 있나요? 있죠. 뭐의 발전?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다 분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 마르크스. 자, 그럼 1번. 노동은 삶의 창조적 활동이 아니라 생계 수단일 뿐이다. 마르크스가 무슨 사회가 되면?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노동은 생계 수단일 뿐 아니고 뭐가 된다? 삶의 창조적 활동이 된다는 거죠. 삶의 제1의 욕구. 일하고 싶다. 삶의 필요. 오늘 정말 빨리 또 눈 뜨고 일하러 가야지. 정말 일하고 싶다. 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공 막 차고 싶어 하는 것. 선생님, 지난번에 어떤 TV에, 어떤 노숙자 생활도 하시고, 혼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옛날에, 프로 농구 선수였고, 정말 국가대표 선수까지 하셨던 분인데, 나오셔서 너무너무 농구가 하고 싶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농구를 가르치고 싶다고,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농구팀을 만들 수 있다고, 농구를 가르치고 싶다,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던데, 그분에게는 농구를 가르치는 그 일이 그분의 삶의 본질, 삶의 의욕, 삶의 기쁨이 되는 거죠. 바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비록 생계의 수단만이 아니고 삶의 제1의 필요, 일하고 싶다, 노동하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삶의 창조적인 활동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기술적인 분업의 확대를 통해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 자, 노동 소외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극복이 되는 거죠. 노동 소외가 극복이 됩니다. 마르크스는 노동 열심히 했는데 무슨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죠. 왜? 내가 하고 싶은 노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거죠. 이 일은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자본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죠, 그게. 그리고 내가 노동한 그 물품, 내가 땀 흘려가지고 만든 그 자동차, 내가 타는 게 아니죠. 나는 땀 흘렸지만 땀 전혀 흘리지 않은 자본가가 가져가 버리는 거죠. 생산물로부터도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이런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일,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런데 문제는 앞에 있습니다. 기술적 분업의 확대를 통해. 자, 마르크스는 분업에 대해서 약간 어떤 입장이었다? 좀 부정적 입장이었다. 왜? 그 분업이 제시문이 나오죠? 갑에 뭘 가져왔다? 개인의 노예적 종속을 가져왔다. 종속됐다는 거죠. 맨날 나사만 끼우는 일에 종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업이 아니라는 거, 확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을 볼게요. 여기에서는 성인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노동에 종사해. 특히 어떤 노동?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합니다. 빈곤도 없고, 왜? 경제적으로 풍요롭죠. 낭비도 없다. 왜? 정신적으로도 성숙했죠. 도덕적으로도 성숙했죠. 사치도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어. 뭐가 없는 거죠? 사적인 소유가 없는 거죠. 사유재산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는 일은 절대로 없다. 개인의 소유가 없는데 자기 자물쇠 채울 일이 없죠. 집은 또 제비를 뽑아서 10년마다 집을 바꾸는 겁니다. 10년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누구죠? 토마스 모. 어떤 사회?
유토피아. 유토피아. 몇 년? 1516년. 16세기 초에 토마스 모어의 그런 소설 유토피아에 나오는 이상사회죠. 3번에 화폐를 사용해서 필요한 재화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사적인 소유, 제시문에 개인의 소유라는 것은 없다고 했죠. 사적인 소유 없다고 했습니다. 4번, 구성원은 경제적으로 풍요하죠. 그죠? 풍족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죠? 빈곤이 없죠. 하지만 사치스러운 삶 살지 않죠. 제시문에 낭비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숙? 정신적인 성숙, 도덕적인 성숙이죠. 그래서 4번이 맞고요. 5번에 마르크스와 토마스 모어의 공통점, 국가의 역할 확대. 자, 일반적으로 마르크스가 이렇게 보죠.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어떤 역할?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보면 국가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수단을 가진 유산자 계급이라고 하죠. 생산수단을 가진 유산자 계급, 지배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 지배 계급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무엇을? 국가를, 법을. 흡사 누구처럼? 트라시 마코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의란 국가의 이익이다. 강자의 이익이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한 것처럼 마르크스는 국가라는 것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유산자 계급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무산자 계급을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다. 피지배계급을 억압하는 도구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의? 자본가들을 위한 도구, 누구를 억압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국가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어떻게 돼? 국가의 역할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해가지고 필요에 따른 능력에 따른 일, 필요에 따른 분배 이런 거 다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해가지고 다 결정하는 거죠. 세부적인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죠. 국가의 역할을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연합체에서 다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론? 국가 소멸론. 마르크스의 국가 소멸론. 계급이 소멸하고 계급 소멸론, 국가도 소멸한다. 국가 소멸론의 입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의 역할 확대 아닌 거죠. 그럼 정답은 4번이죠. 자, 23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1번. 자, 1번 약간 쉽다고 보면 되죠.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 가벌의 가상대화이다. 가벌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삶이, 자, 공통적입니다. 무의자연의 도. 무의자연의 도. 누구? 노자. 무의자연의 도가 행해질 때는 모두 순수하고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인위적인 덕 따위는 쓸 곳이 없습니다. 유가 너희들의 인위적인 덕 쓸 곳도 없어. 인과 인은 자연의 도가 버려지면서 생겨났습니다. 자연의 도가 가장 좋은 상덕, 위에 있는 덕. 인과 인은 하덕, 밑에 있는 덕. 그래서 인과 인은 자연의 도가 버려지면서 생겨난 아주 학급의 그런 낮은 덕이다. 누구? 노자. 그렇습니다. 인의란 사람의 참된 본성이 아닙니다. 맞장구를 치고 있네요. 노자하고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면 유학자는 아니죠. 그럼 누구일까요? 노자의 입장을 계승한 장자. 인의란 사람의 참된 본성이 아닙니다. 물오리의 짧은 다리를 길게 이어주면 괴로워하듯이 인과인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인위적인 것입니다. 물오리의 짧은 다리 길게 하지 마라. 학의 긴 다리 자르지 마라. 모든 것은 공평하다. 모든 것은 가지런하다. 모든 것은 평등하다. 물론 모든 것과 나는 하나를 이루었다. 하나의 자연을 이루었다. 무라 일체. 누구죠? 장자. 그러면 노자와 장자 둘 다 무슨 사상? 도가죠. 공통점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도가니까, 둘 다 도가니까 도가 사상을 찾으면 되겠죠. 1번.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의로움을 쌓아라. 지금 의에 대해서 노자나 장자나 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노자는 인과 의는 자연의 도가 버려지면서 생겨난 무슨 덕? 하덕. 장자. 인의란 사람의 참된 본성이 아니다. 인과 의는 사람들에게 뭘 줄 뿐이다? 괴로움을 줄 뿐이다. 뭐처럼 물오리의 짧은 다리를 길게 이어주면 괴로워하는 거하고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의로움을 쌓아야 한다? 이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거. 너무 구분하는 이것도 아까 뭐라고 했죠? 시, 비, 선, 악을 구분하는 것. 이것도 뭐라고 볼 수 있다? 인, 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둘 다 아니고요. 2번에 인위적인 덕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그렇죠. 인위적인 덕 추구하지 마. 두자로 무위. 그리고 자연의 순리 합해서 무위자연. 노자의 무위자연, 장자도 계승하는 거죠. 2번이 공통점이고요. 3번에 인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규범인 예를 실천해야 한다. 당연히 아니죠. 인과 예를 노자는 인위적인 것, 장자도 인위적인 것으로 보죠. 그죠? 인의 실은 아니죠. 지금 갑의 제시문에 보면 인과 의는 자연의 도가 버려지면서 생겨났다. 인도 하덕이죠. 그죠? 장자도 뭐라고 했죠? 인의란 사람의 참된 본성이 아니다. 인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 뿐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아니고요. 4번에 연기의 원리를 깨달아 무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연기의 원리, 자비, 불교죠. 누구? 석가모니. 5번 악한 본성을 자, 일단 노자, 악한 본성 아니죠. 장자, 악한 본성 아니죠. 노자와 장자 둘 다 인간의 본성은 자연적 덕, 소박한 덕, 오케이? 악한 본성 아닙니다. 그러면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선하게 교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누구밖에? 순자, 내자로 화성기위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인위적인 예를 일으킨다. 그럼 정답 몇 번이죠? 공통점? 1번이 되겠죠. 그죠? 자, 인위적인 덕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무위, 자연이 공통점이죠. 자,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문제 13번 고대 동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갑, 세상의 규제. 일단 고대 동양하면 보통 어느 시대? 춘추 전국 시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풀어볼게요. 갑,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져. 규제가 백성을 가난하게 하는 뭐다? 인위적인 것이다. 백성을 가난하게 하지 마라. 인위적인 규제 없애라. 무위해라. 누구? 노자. 백성에게 세련된 도구가 많을수록 배, 갑옷, 창, 수레 많을수록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세련된 도구, 이것도 인위. 그래서 백성들이 세련된 도구에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해라. 그냥 세련된 도구 있는데 마음 가지지 말고 새끼줄 꼬아서 문자를 만들게 하고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게 해라. 창과 방패 이런 거 있어도 펼칠 일도 없게 해라.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입장이죠. 무슨 나라? 소국, 과민. 나라는 작고 백성의 수는 적은 것이죠. 최상에서는 물과 같아. 내자로 상선, 약수.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아. 두자로 부쟁.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두자로 겸허.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는 거죠. 낮은 곳, 겸허. 그래서 갑은 노자. 그럼 1번에 노자는 하늘과 땅이 자연의 도를 따르기에 어질다고 본다. 자, 노자, 어진 것, 한자로 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입장? 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죠. 어진 것, 이것은 뭐다?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보죠. 하덕이다 이렇게 보죠. 이번에 갑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가 영원한 도, 상도. 상은 항상 있는 영원한 도, 상도라고 본다. 노자는 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도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언어라고 하는 인위적인 것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이 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니고요. 자,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려. 내 신체가 있는지 잊어버렸고, 내 손하고 발이 있는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거. 잊을망.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서 분별작용을 버려. 왜? 분별하는 작용이 뭐기 때문에? 인위이기 때문에. 분별작용을 버린다면 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두루 통하게 된다. 이것이 좌망, 앉을좌, 잊어버릴 망. 앉아서 다 잊어버리는 거죠. 앉아서. 뭘?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도는 오로지 텅 빈 곳에 모이는 법이다. 텅 빈 곳에 도가 모인다. 누구죠? 장자. 그러면 3번. 장자는 사람은 타고난 능력과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본다. 자, 일단 본성을 노자든 장자든 본성은 어떤 본성이다? 자연적인 본성이다. 자연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이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어떤 삶이다? 무의 자연의 삶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3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4번에 장자는 보니까 1, 2, 4, 5번은 완전히 틀렸고 3번에 여러분들 중에 타고난 능력도 맞나? 타고난 능력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도 맞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요 제시문의 포인트,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의 포인트는 타고난 본성, 타고난 본성이 자연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 여기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에 장자는 절대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 절대 자유,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죠? 도를 따라 살아갈 때 재물을 통해서, 좌망을 통해서 절대 자유에 이룰 수 있죠. 무라일체를 통해서, 좌망과 무라일체의 삶, 재물의 삶을 통해서 절대 자유에 도달할 수 있죠. 그런데 분별적 지식 아니죠. 왜? 분별적 지식은 오히려 어떤 것이다?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봤죠. 5번에 노자와 장자는 인위에 얽매이지 않기로, 이거 맞죠? 인위에 얽매이지 않는 것. 두자로 무위. 근데 뒤에 하늘이 정해준 예법, 이건 아니죠. 왜? 노자든 장자든 예법을, 특히 누가 이야기하는 유학에서 예법을 많이 강조했죠. 그죠? 유학에서 예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육아의 예법은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법이 오히려 사람을 어떻게 한다? 사람을 얽어맨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으로 볼 수 있겠죠. 자,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문제 16번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자, 16번입니다. 고대 서양 하면 어디 아니면 어디? 고대 그리스 아니면 고대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는 누구? 소피스트, 소크라, 플라톤, 아리. 고대 헬레니즘은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학파는 제논,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대표적인 책 명상록, 다른 말로 수상록. 자, 그러면 그거 염두에 두고 어른 사회사상가입니다. 그러면 고대 서양 누군지 볼게요. 이상국가의 세 계층. 벌써 이상국가의 세 계층이 나오면 거의 90%는 누구? 플라톤, 토니형이 그 세 계층이죠. 자, 토니형 맞는지 볼게요. 이상국가의 세 계층은 역할에 적합한 덕을 가지며. 자, 어떤 덕 가진다고 했죠? 통치자 계급은 통치자 계층, 지혜의 덕. 보조자 계층은 특히 군인, 보조자 계층 중에 대표적인 계층 누구? 군인은 무슨 덕? 용기의 덕. 그리고 통치자, 보조자, 생산자 모든 계층이 가져야 되는 절제의 덕. 그리고 각자 자기 일을 하는 정의,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 계층은 역할에 적합한 덕을 가지며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혜를 갖춘 철인의 다스림을 받는다. 철인, 뭐 하는 사람? 지혜를 갖춘 사람. 어떤 지혜?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혜.
그런데 여기서 특히 어떤 지혜다? 나라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지혜를 갖춘 철인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세 계층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서로 조화를 이룬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왜? 다 뭐 하니까?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 정의. 그리고 서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서로 화합을 이루는 거죠. 뭐에 대한 화합? 누가 지배하고 누구는 지배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뜻을 합하는 거죠. 두자로 절제. 그래서 이 조화라는 것은 원래 플라톤이 절제의 덕을 이야기하면서 조화를 이야기했는데 정의를 이루게 되면 각자 자기를 하다 보면 절제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정의가 조화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화를 이야기할 때 절제 그리고 정의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조화를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정의를 뜻하는 정의가 조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렇게 플라톤이 절제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조화를 강조했는데 정의도 절제를 통해서 조화를 가져온다. 근데 시험 문제에는 이 절제를 싹 빼고 정의가 조화의 대표적인 덕목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됐으니까 그렇게 기억하고요. 자, 그럼 갑 볼게요. 방위자와 생산자는 모두 통치자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그렇죠. 왜? 그 통치자의 지혜가 어떤 지혜죠? 나라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지혜죠. 그러니까 방위자와 생산자가 그 지혜를 따라야 자기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죠. 자기들에게도. 당연히 맞습니다. 통치자의 명령, 방위자와 생산자가 들어야 되죠. 물론 방위자는 무슨 계급도 돼? 보조 계급도 되죠. 그러니까 통치자의 명령 들으면서 또 통치자에게 뭐도 하는? 협력하는, 보조하는 역할도 한다고 보죠. 2번, 갑. 통치자는 후천적 교육이 아닌, 그러니까 1번이 맞죠. 그죠? 1번 맞고요. 2번에 플라톤이 볼 때 통치자는 후천적 교육이 아닌 선천적 소질에 따라 선발된다. 자, 통치자가 선발될 때 토니 형은 일단 선천적인 소질, 두자로 성향도 중요시하죠. 성향에 따라서 금의 성향, 은의 성향, 구리의 성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분류하죠. 그죠? 딱 분류한 다음에 금과 은의 성향, 얘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걸 즐거워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네. 선천적인 나라 위해서 일할 그런 선천적 소질이 있네. 넓은 의미의 수호자 계급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호자 계급으로 뽑죠. 그죠? 그러면서 걔들을 후천적으로 막 교육하죠. 그죠? 교육해서 진짜 엄청 뛰어나. 그러면 통치자. 완벽한 수호자. 완전한 수호자. 수호자 중에 수호자가 되는 거고 교육을 딱 했는데 통치자는 아니야. 그러면 그 통치자를 도와주는 보조자 계급, 방위자, 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 소질도 중요하면서 뭐도 중요하다? 후천적인 교육도 중요한 거죠. 그 둘 다에 따라서 선발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상국가인 유토피아. 이상국가를 말하면서 유토피아 누구? 토마스 모어. 1516년. 유토피아에서는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계를 걱정할 일이 없다. 다친 사람들 생계 걱정할 일이 없죠. 왜? 필요한 만큼 시장에 가서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거 오늘 국수 필요해? 국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집에 아이들 3명 있는데 짜장면, 좋아하니까 짜장면 가져가고, 필요한 거 시장에서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죠.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공동으로 분배하는 거죠. 유토피아는 사치도 없고, 허영도 없고, 타락도 없고, 시민들은 덕과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한다. 덕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쾌락, 정신적인 오락, 연구, 이런 거 막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도덕적으로 성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3번에 이상국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죠. 그죠? 예, 풍족합니다. 풍족해서 그냥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제 시문에 나오죠. 그죠? 생계를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풍족하죠. 빈곤이 없죠. 빈곤이 없어요. 풍족하지 않지만이 틀렸죠. 경제적으로 풍족하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에 이상국가의 시민은 노동하지 않고 교육과 학문에 집중한다.
교육과 학문도 하죠. 그죠? 교육과 학문도 하지만 아침마다 이렇게 강의도 듣고, 뭐 정신적인 오락도 하고, 교육과 학문도 하는데, 노동하죠. 남자와 여자 중에 남녀 모두 노동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간? 3시간. 점심 맛있게 먹고 몇 시간? 3시간. 하루 몇 시간? 6시간의 노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하지 않고가 틀렸고요. 5번에 갑을 플라톤과 토니 형과 토마스 모어는 이상국가에서는 일부 구성원의 사유재산이 허용된다. 자, 이상국가에서 일단 토니 형 같은 경우는 일부 구성원의 사유재산이 허용되나요? 허용되죠. 누구? 생산자 계급은 사유재산이 허용되죠. 왜? 생산자 계급은 그 구두 만들어서 돈 버는 거죠. 구두 팔면 자기 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목수 열심히 저기 집 만들어주고 그 돈 받아서 자기 재산 되는 거죠. 생산자 계층은 사유재산이 허용되죠. 누구는 안 된다? 나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통치자, 그리고 그 통치자를 돕는 보조계급, 특히 방위자, 군인은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았죠. 공동으로 살아가는 거죠. 공동 막사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죠. 아내도 공동으로, 모든 걸 공동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자, 토마스 모어는 볼까요? 이상국가에서는 일부 구성의 사유재산이 허용 아니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사적인 소유가 없는 거죠. 사적인 소유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 가서 필요한 만큼 가져오는 거죠.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사유재산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럼 옳은 것은 몇 번이죠? 옳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플라톤이 방위자와 생산자는 모두 통치자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문제 18번 사회성과 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의 고유한 삶의 방식인 노동은, 자, 노동을 인간의 고유한 삶의 방식으로 접근한 대표적인 사람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 누구하고 이름이 똑같죠? 야스퍼스하고 이름이 똑같죠. 칼 야스퍼스. 그래서 마르크스가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돌아가시죠. 그때 돌아가신 그 해에 야스퍼스가 태어났죠. 야스퍼스 독일, 마르크스 독일 연방을 1871년에 이룬 프로이센에서 태어났죠. 프로이센에서 태어난 또 한 분, 1804년에 돌아가셨던 칸트, 칼 마르크스 다 프로이센 분들이죠. 자, 그러면 마르크스는 인간의 고유한 삶의 방식인 노동은 본래 창조적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내가 자유롭게 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막 창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의 기쁨이 있습니다. 노동하면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기쁨,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노동을 한낱 생존 수단으로 격화시킨다. 내가 돈 줬으니까 너하고 너 가족들 살 수 있도록 임금 주니까 너 나사만 매일 줘. 너에게 자유는 없어. 이 생존 수단으로 격화시킨 거죠. 노동자는 상품만 생산하지 않고 노동자 자신을 일종의 상품으로 생산하는 것이죠. 이 뿅망치, 뿅망치를 이렇게 파는 것처럼, 내가 생산하는 것처럼 나를 상품으로, 저 하루에 5,000원입니다. 5,000원으로 저 사서 원하시는 일 다 시키세요. 이렇게 노동자 자신을 일종의 상품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누구? 마르크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노동자의 해방이 인류 보편의 해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아니죠.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해방되는 것이 바로 인류 보편의 해방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마르크스는 인간이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상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 자, 인간이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상사회, 어느 사회? 공산주의 사회.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는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필연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연적으로. 역사의 발전, 역사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발전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신의 사회주의를 무슨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왜? 역사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사회에서? 원시 공산 사회에서. 무슨 사회로? 고대 노예 사회로. 그 다음 중세 봉건 사회로. 그 다음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그 다음 공산주의 사회. 역사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를 착취해서 자본이 집중되고, 자본이 집중되니까 그 노동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자본가들이 팔려고 하는 상품을 사지 못하게 되고, 결국 경제 대공황이 발생한다. 팔리지 않는 물건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기계는 멈추고,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고, 자본주의는 붕괴된다. 그러면서 특히 이 자본주의들에게 핍박받던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해가지고 자본가들을 타도한다. 폭력혁명으로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계급 없는 사회, 사적인 소유가 생산수단에 사적인 소유가 없는 사회, 국가도 소멸하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게 된다. 그게 바로 인간이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상사회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역사는 공산주의 사회를 향해서 필연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 무슨 론? 변증법적 유물론. 변증법에 의해서 역사는 사적 유물론, 역사는 공산주의 사회로 가게 되어 있다. 가고 있다라고 봤죠. 인간은 협력하지 않고 살 수 없다. 타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의, 요거는 아직 안 배운 거라서 선생님 나중에 배운 다음에 할게요. 그 5번도 한번 볼게요. 사적인 소유제로 인간 사회의,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안 배웠지만 아마 1학년 때, 중학교 때도 배웠고 1학년 때 공통사회 시간에도 배웠을 것 같거든요. 안 배웠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나중에 배우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마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인간은 협력하지 않고 살 수 없다. 타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의 셀프 러브에 대한 설득이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푸주간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의 어떤 책에는 이기심. 내가 돈 벌려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빵집 새벽부터 열어가지고 빵을 파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아침에 배고픈 분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각자 자기애를 가지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라의 부를 가져온다. 국부론. 누구?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죠. 그러면 3번 볼게요. 개인이 추구하는 이익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다. 아니죠. 개인이 추구하는 이익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다 자기 이익을 하지만 개인 택시 하시고 택시 운전하시고 버스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김밥 팔아주시고 다 자기 이익을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그 자기 이익을 위해 하는 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나라의 부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몸 관리 잘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한 것이 나라의 부를 가져오는 내가 정말 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게 노벨 과학상을 타서 세계 전체에도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4번의 시장경제 원리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죠. 국가가 막 많은 역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개인에게 두면 그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국가 역할을 그냥 최소화하면 됩니다. 시장경제 원리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국가 역할은 최소화해야 한다. 사실은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에 마르크스, 아담 스미스, 사적 소유제로 인간 사회의 공동이익을 증진해야 한다. 자, 마르크스. 역사 발전 5단계설. 원시 공산 사회 사적 소유제 없었죠. 이제 고대 노예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사적인 소유가 있죠. 근데 공산주의 사회로 가면 다시 그 사적 소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 이것이 자본가들이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는 그런 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 사적 소유제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산수단을 소유했던 계급도 없어지죠. 자본주의 계급도 없어지고, 노동자 계급도 없어지고, 부르주아 계급도 없어지고, 프롤레타리아 계급도 없어지고, 계급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적 소유제, 이것은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마르크스가 그 1818년 30살 때 공산당 선언을 이야기하면서 사적 소유제를 이야기하면서 사적 소유의 폐지도 이야기하면서 이 사적 소유라는 것이 소유의 일반적인 소유를 다 없애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프루테리아를 착취하는 부르주아 너희들의 그 집중된 사적 소유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 계급의 돈을 너희들이 다 가져가서 너희들만 사적 소유하고 있는 그 사적 소유를 없애자는 것이다. 소유 전체를 다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도 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마르크스의 사적 소유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일단 마르크스가 사적 소유의 폐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책에서 사적인 소유의 폐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적 소유제는 마르크스 아니다 라고 이렇게 시험에 많이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담 스미스, 시장경제원리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 역할 최소.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022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7번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자, 대부분 다 고대 동양 사상하면 어디? 고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갑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 한자로 위자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 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패예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이걸 그 위자라고 돼 있는데 그 위가 뭐라는 거죠? 인위. 인위적인 사람은 실패해. 움켜잡는 사람은 잃는다. 그러니까 움켜잡는 것도 이것도 인위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잃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까닭에 성인은 아무것도 함이 없으므로. 자, 성인은 중국에서 유교에서도 또 도가에서도 쓰는 거죠. 유교나 도가 다 성인을 이상적인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인은 아무것도 함이 없다. 한자로 무위입니다. 성인은 무위하다. 아무것도 함이 없으므로 실패함이 없어. 움켜잡음이 없어. 움켜잡음이란 인의가 없는 거야. 두자로 무위하니 이름이 없다. 노자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것은 옹기장이의 자귀, 한자로 위, 두자로 위로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여인은, 그러니까 여인은 성인의 작위, 인위로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 예의가 성인의 자귀, 성인의 인위로 생겼습니다. 누구? 순자죠. 본성에서 생기는 거 아니죠. 본성은 악하다. 성, 악설. 그러면 노자와 순자가 되겠죠. 그죠? 노자하고 순자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입니다. 1번에 인격 수양을 위해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한가? 자, 일단 보통 순자는 당연히 유학자니까 인격 수양을 위해 후천적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대표적인 게 예라고 하는 그런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노자는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봅니다. 인격의 수양, 약간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인격 수양을 위해서 무위자인이니까 후천적 노력, 약간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거는 약간 해석의 차이인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노자는 인격 수양을 위해서
후천적 노력? 후천적 노력은 이거는 인위인데, 이건 아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무의자연, 그냥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질박함이고, 그것이 소박함이고, 그것이 인격 수양이다. 따로 막 노자가 따로 막 후천적인 노력을 막 강조하고 이런 거 아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게, 흘러가려고 막,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상선약수. 그래서, 노자가 인격 수양을 위해 후천적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스님들도 계신데요. 거기에 비해서 또 이렇게 보시는 스님들도 계시거든요. 뭐냐면, 노자의 그런, 자연적인 덕을 이루기 위한 노력,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자연적인 덕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 마음을 비우고, 허심의 삶, 허정의 삶, 무의자연의 삶, 겸허를 이루기 위한 삶, 상선약수를 이루기 위한 삶, 이런 것도 하나의 후천적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노자하고 같은 도가스상가인 장자의 나를 구속하는 모든 걸 잊어버리는 좌망, 재물의 삶, 이런 거 다 하나의 또 후천적 노력을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육아는 육아의 입장에서의 그런 인과 의를 이루기 위한 후천적 노력이고, 노자와 장자는 노자, 장자 나름의 자연적인 그런 덕을 이루기 위한 후천적 노력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요런 선생님들의 두 가지 견해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노자나 장자가 직접 인격 수양을 위해서 후천적 노력이 필요 없어. 인격 수양을 위해 후천적 노력을 꼭 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 보니까 노자나 장자의 사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해석하다 보니까 약간 선생님들 사이에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 평가원에서 아주 조금 오래전에는 약간 노자와 장자는 인격 수양을 위해 후천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냥 무의자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출제한 적도 있었는데요. 근래에는 그냥 노자, 장자도 이것도 도가적 입장에서의 후천적 노력이다. 그래서 인격 수양을 위해 후천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자연적인 덕을 이루기 위한 노력, 인위적인 것을 버리는 노력, 무엇을 하고자 하지 않는, 움켜잡지 않는, 이런 것도 하나의 인위적인 것을 버리는 후천적 노력 아니냐, 이렇게 보고 평가원에서 좀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노자나 장자의 입장을 그런 자연적인 그런 자연을 따르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고 후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출제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둘 다 긍정으로 보고 아니고요. 이번에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인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자, 보세요. 일단 노자는 하늘이 도덕적인 본성, 노자, 장자는 도덕적 본성은 아니라고 보죠. 어떤 본성? 자연적 본성이라고 보죠. 도덕적 본성? 약간 도덕경을 지었기 때문에 도와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도와 덕이 일단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 도와 덕을 도덕적 본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약간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노자가 말한 도, 장자의 도와 덕, 노자의 도나 노자의 덕이 이거는 자연적인 도와 덕이다. 그래서 노자의 입장에서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 본성이라는 게 결국 노자 입장에서는 자연적 본성이다. 그러니까 이거 도덕적 본성, 노자도 맞다,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아니다, 이 도덕은 유학에서 중시한 거다. 노자가 도와 덕을 이야기했지만 그 도와 덕을 유학의 도와 덕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도덕적 본성은 이거는 유학에서만 중시한 것으로 봐야 된다. 노자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인위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된다. 인과 의를 안 좋게 보지 않았냐. 도덕의 대표적인 게 인과 의 아니냐. 이렇게 약간 선생님들의 견해가 이것도 노자가 도덕적 본성에 따라 살아야 된다. 도덕적 본성에 따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한 게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들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있는 부분인데 일단 평가원에서 요 몇 년 동안 문제를 출제할 때는 도덕적 본성은 이거는 선한 본성. 근데 노자가 말한 상선약소의 그 선이 아니라 선악을 구분하는 입장의 선한 본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학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노자는 인, 의 이런 거 비판하고 시비, 선악 구분하는 거 비판했기 때문에 도덕적 본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연적 본성이다. 라고 평가원에서는 그동안에 좀 출제를 몇 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냥 그렇게 일단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 풀 때는 노자, 장자 도덕적 본성 아니고 자연적 본성으로 평가원에서는 출제한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노자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순자 볼게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뭐죠? 악이죠. 성, 악설. 그러니까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2번이 노자나 순자가 둘 다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에 사람의 귀천과 상하를 구분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사람의 귀천을 구분해. 상하를 구분해. 임금, 신하, 백성 이렇게 사람의 귀천과 상하를 구분하는 그 기준을 순자는 뭐로 봤다? 예로 봤다. 그렇게 그 예에 근거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순자는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4번에 성인은 예의를 제정하여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인가? 자, 성인이 예의를 제정했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 혼란한 것. 성인이 예의를 제정해서 바로잡을 수 있죠. 예의로 사회 혼란을 바로잡는다. 예의로 다스린다. 두 자로 예치가 되는 거죠. 순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5번에 이상적인 통치는 백성의 무지와 무욕을 지향하는가? 노자, 이상적인 통치, 어떤 나라? 소국, 과민, 나라 규모 작고 소국, 백성의 수 적은 과민. 어떻게 하면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다? 백성을 무지하게 해라. 백성이 욕구가 없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백성의 무지와 무욕을 지향하는 거죠. 사실은 약간 누구 중심적인, 약간 임금 중심적인 이런 경향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일단 5번은 그 노자가 긍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노자와 순자가 둘 다 부정할 것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다음 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4번 고대 동양성가 자 춘추 전국시대 갑 순임금은 직접 나서지 않고 다스린 분이다. 자신을 공손히 하고 현능한 이들에게 국정을 맡겼을 뿐이다. 덕으로 다스리면 마치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지만 무별들이 그것을 향하는 것과 같다. 자, 순임금을 아주 존경했던 공자님. 직접 나서지 않고 다스리니까 이거 뭐야? 직접 나서지 않아? 무의 아니야? 노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자신을 공손히 하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기억나나요? 우리 무슨 사회? 대동사회. 현명하고 어질고 그 현이 현명할 현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어질현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명하고 능력 있는 또는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임금이 국정을 맡기는 것이죠. 덕으로 다스림은 두 자로 덕치. 마치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어. 북극성은 각자 자기 위치를 다하는 것, 자기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 정명.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지만 무별들이 그것을 향하는 것 같다. 북극성은 임금, 무별들은 신하, 궁군, 신신. 공자님의 정명이죠. 자, 공자님 1번.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 없이 사랑해라. 선생님, 대동사회에서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부모님만 부모님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내 효도를 다른 부모님까지, 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다른 자녀까지 확장한다는 의미로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지금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니까 이거를 분별 없이 사랑해라고 하지 않죠. 공자님의 말 기억나나요? 능호인, 능오인. 뭐죠? 능이 인자만이, 오직 인자만이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이라. 유인자, 오직 어진 사람만이 능호인, 능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능오인, 능히 미워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 선한 사람은 사랑해서 그 선을 더 잘하게 하고, 악한 사람은 미워해서 그 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유인자, 오직 어질인, 오직 어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백성이 악행을 부끄러워하도록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렇죠. 백성이 악행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덕으로 다스릴 때죠. 부자로 덕치. 그래서 공자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뭐로 다스리면? 법으로 다스리면, 법령으로만 다스리면 백성들이 그 법령을 피해만 가려고 하지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덕으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그 악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2번이 맞고요. 자, 3번 을. 임금이 무유하면 만물은 스스로 성장할 것이다. 임금도 무유해라. 그래, 만물은 스스로 성장할 것이다. 임금이 뭐 하지 마라? 인위적인 통치하려고 하지 마라. 성인은 고정적인 마음이 없고 오직 세상을 위해 마음을 비워 허심해. 마음을 비워 허심.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백성을 아이처럼, 소박한 아이처럼 되게 한다. 누구? 노자. 3번에 백성의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아니죠. 백성을 어떻게 해라? 무욕하게 해라. 욕심이 없게 해라. 그래야 그냥 다른 나라 가지 않고 우리 이 나라에서 만족하면서 임금님 너무 감사해, 우리나라 너무 좋아 이러면서 살게 된다. 4번에 백성이 공적을 쌓아 널리 이름을 떨치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니죠. 공적을 쌓는 것, 이름을 떨치는 것, 서로 이름 떨치기 위해서 다툰다. 그거 다 인위적인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백성이 다투게 된다. 5번에 공자님과 노자, 백성의 생명을 중시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이끌어야 한다. 백성의 생명을 중시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노자님이 뭐라고 했죠? 소국과민, 나라 규모를 작게 해라. 백성을 적게 해라. 국가를 부강하게 한다는 것은 국가 규모가 좀 큰 것하고 좀 연관이 되겠죠. 그죠? 소국은 나라 규모가 작은 거죠. 노자님이 무슨 말이냐, 국가 부강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 16번, 사회성과 갑의 입장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 경쟁은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실업이나 공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며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이다.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좀 있으면 공부할 거거든요. 갑은 남겨둘게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공부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갑은 남겨두고요. 얼만 볼게요.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자에게는 가난을 제공할 뿐이다. 노동을 하면 할수록 자본가들이 다 착취해 가기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진다는 거죠. 낡은 부르주아 사회를 전복시켜라. 타도해라.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그런 각 개인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무슨 사회? 공산주의. 누구? 마르크스. 자, 니언. 자본주의에서 노동에 의한 모든 생산물은 노동자가 소유합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현대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자동차 만들면 다 집에 소나타, 그랜저 가져갑니까? 아니죠. 다 자본가들이 소유한다고 보죠. 자본가들이 소유합니다. 그래서 노동 상품으로부터 노동자가 소외된다라고 하죠. 소외, 노동자의 소외입니다. 자기가 만든 상품으로부터, 자기가 만든 제품으로부터, 생산물로부터 소외된다라고 하죠. 디귿,
공산사회 실현을 위해 모든 계급은 소멸되어야 한다. 그렇죠. 마르크스가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까지는 계급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회를 거쳤어? 사회주의 사회를 거쳤어. 왜? 사회주의는 어떤 계급은 없어지고 부르주아 계급은 없어지고 무슨 계급만? 프롤레타리아 계급만 남아가지고 누구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하는 사회가 무슨 사회? 사회주의 사회.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이제 독재하던 그 프롤레타리아도 없어지고 모든 계급이 소멸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디귿 맞고요. 리얼. 인간의 자유 실현을 위해 사유재산제를 폐지해야 한다. 일단 갑은 잘 모르니까 을만 보면 마르크스는 인간의 자유 실현을 위해서 사유재산제 폐지로 본다는 거. 일단 사유재산제 폐지로 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시험 문제 나올 때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공산사회에서는 사유재산제 폐지, 계급 폐지, 국가 소멸 요 세 가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 실현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제 폐지되는 것으로 물론 해석하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유재산제는 마르크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소유 일반을 다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자본가들이 지금 노동자들의 자본을 착취하는 그걸 폐지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사유재산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유재산제 폐지는 아니다.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고 하지 않았냐. 많이 필요한 사람, 많이 가져가는 그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거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계신데 일단 우리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마르크스가 사적 소유 폐지를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제 폐지 맞다. 생산수단의 폐지도 맞고 사유재산제의 폐지도 맞다. 결국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게 결국 자기 사적인 소유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일단 우리 평가원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제 폐지하게 되면 마르크스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갑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조금 있으면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일단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8번 고대 서양사상가 갑 사회성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대 서양사상가입니다. 어느 시대? 고대 그리스, 고대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고대 헬레니즘 스토아파,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파, 제논, 에픽테토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자, 갑 국가의 구성원들은 각자 타고난 성향. 벌써 각자 타고난 성향. 뭐죠? 플라톤, 토니형입니다. 토니형.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나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게 왠지 마음이 기뻐. 내가 구두 만들어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내 돈은 벌지 못하지만 내 자녀는 공동으로 양육해야 되지만 아내도 공동으로 하지만 그래도 나라 전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나는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누구? 통치자. 나는 그냥 돈 버는 게 좋아. 구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어. 생산자 계급,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죠.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만 한다. 한 가지 일,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그 한 가지 일 하는 것. 그게 올바른 것. 그게 정의로운 것이다. 국가가 정의로운 것은 실상 그 안에 있는 세 부류, 통치하는 부류, 보조하는 부류, 누구? 방위, 군인, 생산하는 부류가 저마다 자신의 일을 함에 의해서 국가가 정의로워진다. 누구? 토니엄. 1번.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왜? 나라 전체를 위하는 것을 기뻐하는 금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돕는 은의 성향, 그리고 돈 버는 것에 만족하는 구리의 성향, 약간 그 성향에 따라서 나뉘어지죠. 그래서
좀 이렇게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죠? 2번.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철학과 통치 권력이 결합되어 있다. 당연하죠. 왜? 통치라는 것은 나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그 나라 전체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아는 것이 지혜. 그 지혜를 가진 그 지혜를 가지는 것이 철학.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통치 권력이 결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플라톤이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어떤 지혜? 나라 전체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플라톤,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든지 통치자가 철학자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철학과 통치 권력의 결합. 무슨 통치? 철인 통치. 맞습니다. 2번이 맞고요. 3번. 사상체계의 사상체계의 제1덕목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이다. 타인들이 가지게 될 더 큰 선을 위해서, 공리를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가 우선이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정의론. 누구죠? 롤스죠. 존 롤스의 정의론. 자, 3번. 기본적 자유는 사회적 약자에게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기본적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되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뭐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것. 최대 이익을 주는 것이 차등의 원칙이지, 기본적 자유는 제1원칙, 차등의 원칙은 제2원칙. 제1원칙에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2원칙에는 기회균등의 원칙, 다른 말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2원칙의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 2원칙의 첫 번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2원칙의 두 번째 차등의 원칙. 요거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자유는 1원칙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분배돼야 되는 거죠. 4번.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죠. 허용될 수 있죠.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경우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 공정하게 기회가 균등하게 분배될 때,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갈 때, 그럴 때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거죠. 5번. 플라톤과 롤스,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정의로운 사회에 도달한다. 플라톤. 타고난 성향,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그 통치자가 되고, 보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되는 거죠. 생산자가, 플라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두 열심히 만들다가, 나도 좀 나라 위해서 전사가 좀 돼볼까? 너무 전사 멋있는데, 나도 전사가 한번 돼볼까? 가는 거,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그 다음에, 우리 나라 보조하는 군인. 나도 한번 통치를 한번 해봐. 나처럼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어. 내가 한번 통치를 해봐야 되겠어. 나라가 망하는 길.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이거는 플라톤에게는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철학과 통치 권력이 결합되는 철인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이했고요. 요 문제 선생님이 우리 네이버 카페에 아리의 윤리의 사상에 올려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풀어 보시고 이렇게 문제 영상 보고 이미 영상 봤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혹시 영상 다시 한번 볼 때는 미리 한번 풀어보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수고 많았습니다.